1875년 9월 운요 사건을 계기로 조선은 개항을 하게 되죠. 이후 외국과의 통상무역이 진행되면서 조선의 관문이 차례로 열리게 됩니다. 많은 국적의 외국인들이 드나들면서 서양의 근대 문물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 통로가 개항장입니다. 조선시대에서 화려한 근대 국제 도시로의 면목, 이색적인 풍경을 자아내는 이곳 인천의 모습은 바로 이 개항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덧 130여 년이 흐르고 이제 그날의 역사는 문화가 되어 찬란했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부산 원산에 이어 인천 제물포는 세 번째로 개항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머물고 많은 영사관들이 자리 잡으면서 조계지라는 독특한 구역이 생겨났습니다. 외국인들이 치외법권을 누리도록 설정된 구역이었죠. 이때부터 제물포라 불리던 인천항은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창구이자 그 문화가 유통되는 국제도시로 급변하게 됩니다. 그 역사의 순간들은 아직도 고스란히 이곳 인천 개항장에 남아있죠. 인천이 1883년 1월 1일부로 개항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개항장의 일부, 그러니까 개항을 하게 되는 그 일부 공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또 무역행위를 할 수 있게끔 그 나라에게 땅을 빌려줘요. 이걸 조차지 혹은 조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개항장의 중요 공간은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공간, 조계로 형성이 되고요. 그 조계로부터 그러니까 십리까지를 조선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계에는 조선 사람이 들어가 살 수가 없고 토지 매입도 불가능하고 집을 지을 수도 없죠. 조계는 다른 나라에게 빌려준 그 나라들의 땅이니까. 근데 이제 그 조계 밖 십리 이내에서는 땅은 조선 땅인데 외국인들에게 이제 살 수 있는 그리고 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거죠. 그래서 이 조계 지역과 조계를 둘러싸고 있는 십리 범위 내에 있는 지역 여기를 통칭해서 개항장이라고 부르고요. 그 조계 바깥에 그 십리 범위 내에 있는 지역을 이제 외국인과 조선 사람들이 같이 사는 공간이다라고 해서 잡거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계지와 잡거지를 포함한 그 지역을 개항장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개항 이전 이곳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이야 근대 개항의 도시 인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이지만 개항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많이 살던 동네가 아니었다죠. 지금의 인천역 인근부터 인천 중구 일대를 당시에는 선창리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2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았던 한적한 어촌 마을이었답니다. 개항 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초가집과 기와집 대신 근대식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역사를 걷게 됐죠. 개항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자유구역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이 외국과의 수출입 무역을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인 사회는 철저한 신분사회다 보니까 산업공상, 그러니까 선비, 농민, 그 다음에 공인들, 그리고 맨 마지막 하층민들, 그러니까 물론 중인들, 양인들 중에서 노비를 제외하고 양인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는 그 신분이 상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상업을 천시했던 나라다 보니까 특히나 외국과의 교육을 철저하게 막았어요. 공무역, 그러니까 국가가 중국과 1년에 한두 번 정도 사신을 통해서 하는 공무역을 제외하고는 해외 무역이 일어나질 않았거든요. 1876년도 일본의 75년대 운요 사건을 통해서 76년도에 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럼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개항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개항을 하면서부터 외국과의 통상 무역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부터 많은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항장이라고 하자면 외국의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 시대에서 근대기로 근대 문물을 서양에 발달된 근대 문물을 받아들였던 그 통로, 창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특히나 인천 계양장 같은 경우는 수도였던 한성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항을 했던 부산이나 그 다음에 개항했던 원산에 비해서 세 번째로 개항은 하지만 나머지 두 개항장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훨씬 더 많은 국적의 외국인들이 인천을 통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드나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 계양장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전파된 신문물을 받아들인 젊은 세대들은 일명 모던걸 모던보이가 되어 새로운 유행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요즘 시대로 따지면 MZ세대 정도겠죠? 조선의 경우에는 사실은 유교주의 국가였고 아직은 근대라는 것을 접하기에는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었었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뭐 서구의 어떤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근대화라는 이름의 그러한 그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건축도 근대 건축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이잖아요. 그것처럼 조선인들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 초가집이라든지 뭐 기와집 정도에서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그 근대식 건물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의 자유공원의 경우에도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다 하더니 서구라는 그런 표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 앞서 살았던 패턴하고 좀 다른 그런 어떤 서양적인 어떤 문물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도시가 바로 그때의 인천이었고 그게 계양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개항기부터 3.1운동 6.25를 거쳐 현재까지 137년 인천의 역사와 함께해온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 1888년 조성되었습니다. 당시 이름은 만국공원. 이후 메가더 장군의 동상이 세워지면서 지금의 자유공원으로 바뀌었죠. 이후 1901년 우리나라 최초의 사교클럽도 등장했습니다. 러시아 건축가가 만든 이곳 제물포구락부는 당시 서양인들이 사교 모임이나 무도회를 열었던 곳이죠. 이처럼 개항과 함께 서양 사람들의 화려한 건축물들이 곳곳에 세워지면서 그야말로 천지개벽에 가까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바다에 인접한 계양장 일대에는 지금도 당시의 흔적이 꽤 남아있는데요. 거리 자체가 근대 문화유산인 셈이죠. 지금 2021년 이 시점에 계양장 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이 주 화두냐면 과거에 남아있던 것들을 특히 계양장은 원도심 또는 뭐 구도심 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도시재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게 하나의 화두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콘텐츠라는 말도 나올 정도인데 바로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근대 문화 속에 남아있던 그 오래된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걸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떤 관점일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거는 남기고 어떤 거는 잘 보존을 해야 될 거고 어떤 거는 우리가 새롭게 그 건물을 지어야 될 거고, 자,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이 계양장 일대의 거리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이고, 특히나 일제강점기라는 그 질곡의 세월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던 산물들, 근대 문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던 것들, 제도도 그렇고 건축물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2021년 이 시대에 과연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고 응용을 하고 또는 새롭게 변천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이 아마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 각곳에는 그러한 그 고민들이 내재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1 인천계양장 문화재 여행 점등식을 시작하겠습니다. 3, 2, 1, 여행! 네, 아름다운 밤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 끝에 지난 2016년
인천 중구 계양장 문화지구 일대에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인천 계양장 문화제 야행 축제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6월과 9월 해가 질 무렵인 오후 6시가 되면 중구 계양장 일대는 화려한 조명들이 켜지고 거리는 이내 아름다운 빛의 거리로 탄생합니다. 마치 137년 전 화려했던 그때 그 시절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 말이죠. 낮과는 사뭇 다른 모습의 인천 계양장. 밤축제가 시작되는 이맘때쯤이면 거리는 온통 축제를 즐기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그렇게 1883년 꺼지지 않는 계양의 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문화제와 함께하는 야행. 계양기 문화유산들이 화려한 빛으로 당시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이렇게 깊어가는 가을밤, 낭만이 더해지는 인천 계양장입니다. 지금의 이제 시민들이 또 각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 좀 같이 그 역사적인 의미도 좀 되새기고 아마 초점은 문화재 건물들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피부에 깊게 느낄 수 있을까 아마 그 경험이 최우선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활용하는 방안에서 특히 이제 뭐 낮 시간보다는 저녁에는 뭐 여러 가지가 그 뭐 일상을 마치고 한 번쯤 그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간이 되니까 거기에서 아마 그 야행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지 않았나. 우리 인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중구 계양장 일대는 역시 그러한 근대 건축물 또 역사의 어떤 흔적들이 많다 보니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더 많을 거고요. 또 시민들도 그런 것과 더불어서 역사를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하니까 아마도 이것이 그 지금도 많이 사람들이 오는 어떤 성공화된 그러한 어떤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나 봅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계양장 거리입니다. 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는데요. 주말을 맞아 많은 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883년 제물포 계양으로 근대 음악의 발상지가 된 이곳에서 137년이 지난 지금 거리에선 계양장 달빛 음악회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거리 곳곳마다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인천 계양장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넘쳐나는데요. 인근에 위치한 근현대 문화의 보물창고에선 각각의 이야기로 손님 맞이에 분주했죠.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인 대불호텔입니다. 총 3층으로 되어 있는 이곳에선 당시 대불호텔의 내부의 모습은 물론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곳은 지난 2010년 인천 계양박물관으로 탈바꿈하면서 인천을 통해 처음 도입된 근대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죠. 계양 이후 변화된 인천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계양장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최초의 사교장이 생겼던 당시의 이야기도 말이죠. 밤이 깊어지자 그 옛날 거리에서 음악이 끊이질 않았던 것처럼 계양장 거리는 다시 축제의 장이 되는데요. 30에서 40년대 유행했던 가요가 거리를 가득 채웁니다. 저희도
이렇게 대면 공연은 정말 오랜만에 해서 저희도 너무나 큰 에너지를 받아갖고 또 관객분들도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또 코로나라서 이렇게 호응이나 소리 지르는 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박수를 더 많이 쳐주시고 또 즐겁게 관람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아니고 먼 후일 그때에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정말 오랜만에 마주하는 오프라인 공연입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인가요? 그렇게 인천 계양장의 밤은 깊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핫스팟은 없죠. 별빛 조형물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도 하고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오르간을 치는 꼬마 친구의 취향 저격에도 성공한 것 같죠? 개항기 새로운 유행을 선도했던 모던걸 모던보이에서부터 과거 은행거리라 불렸던 이곳에선 역사 속 이야기가 빛으로 재탄생합니다. 자장면, 경인선 철도, 김구의 이야기 등 인천의 계양기 모습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새로운 방법으로 전해줍니다. 과연 사람들은 이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곳은 인천 아트 플랫폼 칠통마당입니다. 오늘은 근대 역사 문화를 돌아보는 문화재 탐방 도보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지역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도보 프로그램에는 한국, 중국, 일본, 각국, 경제, 종교 테마가 있습니다. 경제 테마에는 그 시절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경제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이 지역에서 일어났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칠통마당이라고 해요. 그 칠통마당이라는 이름이 생긴 어원은 여기에 하역 노동자들이 짊어지고 다녔던 통을 질통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질통을 짊어지고 다니던 길이라서 칠통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자, 저희가 개항을 하고 여기에 조개지가 3곳이 생겨요. 우리가 있는 곳이 일본 조개지에 지금 앞에 있는 거고요. 저 우리가 차이나타운이라고 부르는 곳이 어딜까요? 청국 조개지, 청국 조개지. 자, 이따가 가볼 텐데요. 이 길 옆으로는 각국 조개지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인천역 그 앞에까지. 그래서 인천은 개항 후 3개의 조개지가 존재했던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곳이에요. 자, 출발. 드디어 인천 계양장 최초의 국제도시 속으로 떠나는 밤마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토리텔링 도보 탐방 프로그램은 약 1시간가량 조선과 세계를 잇는 통로 인천 계양장의 밤길을 함께 거닐며 잠시 그 역사 속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김구와 인천 이야기를 주제로 한 1코스, 계양과 일본인 이야기를 따라 걷는 2코스, 화교 정착과 인천의 삶 이야기를 돌아보는 3코스, 계양과 서양인의 이야기를 따라 걷는 4코스, 계양시대 경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탐방하는 5코스, 그리고 계양시대 종교 이야기를 주제로 한 6코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길을 따라 만나는 각각의 장소에서 우리는 어떤 역사 이야기와 만나게 될까요? 과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천의 역사가 다시 되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아마 개항하고 50년이 가장 인천의 최고 이제 발전기가 아니었나, 화려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 앞에 이게 쌓여 있는 게 이 그룹의 도보 코스는 5코스로 계양시대 경제 이야기를 따라 걷는 코스입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 칠통마당을 출발해 지금의 선물 거래와 비슷한 미두치인소 터, 대한천일은행 터를 지나고 베네상사터, 인천 우체국 등을 거쳐 인천 최초 무역 상사인 세창 양행터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와바타 철물점이 있었던 곳을 거쳐 일본의 은행들이 모여있던 은행거리를 돌아보고 난 후 다시 인천 아트 플랫폼 칠통마당으로 돌아오게 되죠. 여기 있죠. 여기 보이세요? 예, 저는 이게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루 30에서 40전의 일당을 받으며 집신이 다 닳도록 일했던 구도 노동자들의 삶도 역사가 되었고,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곳은 2010년 계양박물관으로 탈바꿈하면서 인천을 통해 처음 도입된 근대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우체부에서부터 최초의 철도까지 전시되어 있는 이곳이 일본의 은행이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 은행은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금과 쌀을 수탈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1은행은 관세와 국고를 담당하게 되면서 그 세력을 늘려나가게 되고, 제1은행 지폐를 발행하여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큰 역할을 한 은행이기도 합니다. 서구의 화려한 건축물과 시설들이 들어섰던 137년 전 인천 계양장. 그렇게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천의 역사를 잇는 계양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여전히 계양장의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2021 인천 계양장 문화제 야행 마지막 날, 1883년 계양의 밤을 함께 걸었던 시민들에게 짧지만 강렬한 추억을 안겨준 다양한 프로그램들. 시민들에게 인천 계양장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저는 처음 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사전 내용을 모르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멋있고 또 인천의 역사들을 잘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긴장도 되고 좀 힘들고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한테 설명도 해설도 잘 해드리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매년 밤마실 행사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다양한 행사들, 볼거리들 많아서 재밌었던 것 같고요. 코로나가 조금 위드 코로나로 풀리면서 다 사람들도 많아서 같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도 꽤나 핫스팟으로 손꼽힌다는 인천 계양장. 그 시절 모던보이, 모던걸들이 거닐었던 이 거리가 다시 젊은 세대들의 활기로 넘치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중구 계양장은 일종의 근대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개항을 하고서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고무렵에 남아있는 건축물들, 또 그 건축물들을 리모델링한 어떤 전시관, 박물관들이 있고, 또 그때의 어떤 그 복색이라든지 복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체험해 볼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오밀조밀 있다 보니 이러한 것이 지금 이제 여기 계양장을 찾는 분들한테 우리가 인사동에서는 전건대, 즉 조선시대까지의 그야말로 우리들의 일상, 선조들의 일상 이런 걸 볼 수 있는 어떤 체험의 장이 된다면, 우리 중구 계양장은 근대 문화가 들어왔을 때 어떤 그러한 어떤 생활의 체험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문물을 교류하는 계양도시, 동시에 경제적 침탈이 시작되었던 도시. 최초, 최고라는 수식어가 유독 많은 인천 계양장. 그렇게 오랜 시간 역사와 문화를 품고 우리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찬란했던 그날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기억되고 함께하길 바라봅니다.